안녕하세요. 통통토크쇼 7회차 방송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온 메인 MC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예사회적 협동조합 맑은샘 허정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맑은샘 공예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허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칙칙한 남자끼리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 네. 200명, 2000명 정도가 저를 하나주셨는데. 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공예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 네. 개념이 되게 생소한데요. 네. 좀 잠깐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저희들 공예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이사장님 전에 아주 한 3, 4년 전인가? 그 이상 전에 네. 인사할 때 그때 인사하기로는 뭐 플리마켓 같은 것도 네. 이렇게 개최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하셨던 거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 거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저희들 시작을 했고요. 정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받고 승인이 나고 법인 설립까지 다 된 거는 올해 2020년 1월 1일부로 저희들 모든 것이 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평상시에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항상 지나던 길이라서 너무나 이제 거리 자체도 화사해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이사한 게 결국에는 올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인가 받고 뭐 이런 절차가 통과된 이유인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나서 저희들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당진에 저희들 사무실을 만들어서 계속 있다가 근데 사무실은 당진인데 서산에 활동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산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아예 그 통째로 건물을 만들었죠. 안 오셨죠? 네.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여성분들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약간 낯가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실 건데 제가 조만간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좀 그 지원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좀 나아지셨나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이제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럼 지원이 많이 되겠네?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어떤 지원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활동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플리마켓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플리마켓을 하는 게 처음부터 저희들 맑은샘에서 하는 플리마켓은 이윤 창출보다는 이 이윤을 가지고 뭔가 좀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럼 취약계층이나 뭐 아이들에게 뭔가 돌려주기 위해서 플리마켓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맑은샘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뭐 각 가게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이윤적인 부분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장소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3년 전에도 저희 호수공원에서 크게 한번 저희들 플리마켓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게 이제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게 왜 한 개인이 하는 이거를 왜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하게 하느냐. 그래서 플리마켓을 열기 바로 전날 그게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돈을 벌자 이런 게 아니라 당진에서 계신 분들
서산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뜻이 맞는 사람께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 플리마켓을 하고 그 돈의 전액을 조모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연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너희들 다 그냥 개인적인 회사인데 사무실이고 뭐 개인 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뭘 그거냐 얘기해가지고 그걸 취소 통보가 온 거예요. 심지어 그 장소를 빌려주려고 했던 모델하우스에까지도 서산시에서 공문이 가서 만약 그 열게 하면 너희들 그 허가해준 것한테 취소시키겠다라고까지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게 장소가 없어지니까 내일 저희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당일날 아침에 어떻게 급하게 섭외가 돼서 잘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 느낀 게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공문이 오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 뜨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심사를 해서 여기 이 사업을 하게끔 해도 되겠구나 하고 오케이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비사회적 기업도 뭐 지원이 된다. 물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장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되는 거는 비영리 단체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처럼 나라에 우리가 무조건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력으로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보면 저도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그 사회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네. 되게 좀 속상한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맑은 샘 같은 경우에는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할 때 사회적이 딱 붙고 네. 사회적 기업 할 때 사회적이 딱 붙고 네. 그 사회적이 두 번이나 붙은 걸로 봐서는 네. 엄청나게 사회공헌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네. 관계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들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저희 3년 동안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3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이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해주는 활동들이 아니라 어떻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각각 부처마다 가정 예를 들면 교육 쪽에서도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관공서에서도 보면 이거는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부처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설립을 해서 이제 인가를 해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고요. 다행히 또 이번에 우리가 사실 1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던 거 아니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지금 10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도 승인이 난 거는 되게 이게 이례적인 거고 서산시에서도 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됐지? 그럼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냐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 우리 3년 전부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또 많이 도와주셨던 게 우리가 하는 활동할 때부터 모든 하는 것들을 서산 포스트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예비사회적 기업도 보건복지부형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분하다 해서 또 승인이 돼서 되었습니다. 의외로 서산포스트가 여기저기 좋은 일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네, 저희들 처음에 3년 전부터 저희들 활동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맑은 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정선이라는 이름 하나로 활동할 때부터 저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좀 인연이 되게 깊죠. 저도 처음에 명함 받았을 때는 그냥 앞장에 맑은 샘 뒤에 허정선이 땅에 있었던 그런 명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근데 맑은 샘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대충 그 사무실이 어디에 꾸려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예협동조합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뭐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각자 뭐 대충 뭐 그 재료나 이런 거만 나눠서 각자 이제 집이나 이런 데 돌아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네네. 다시 모여서 서로 평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들 운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이제 맑은새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합원은 딱 6명만 저희들 돼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저희들하고 같이 마음이 만드신 분들과 연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전시회 같은 10월 달에 저희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맑은 샘에서는 기획은 하지만 뭐 축제하는 거나 그런 거는 다른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저분들이 우리와 뜻이 맞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그렇게 섭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뭔가 모여서 한다기보다도 각 선생님들한테 저희도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 체험하고 싶은 게 뭐 향수 만들고 하고 싶다 그러면 향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수업인데 선생님 혹시 나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그러면 센터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뭐 만들기라든가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계시면 오셔서 동아리 모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샘에 뭐 일단 조합원은 더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네, 조합원은 그냥 저희들 그냥 그대로 갈 거고 앞으로 저희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실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들한테 저희들이 공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재주를 알려드리고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맑은 샘하고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이버를 치십시오. 아, 네. 네이버에 맑은 샘, 네이버에 서산 맑은 샘 치면, 전화번호, 주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 콜 주시면, 그렇죠.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전 정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니까 그냥 와서 해줘. 연주든 이제 우리 공예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뭐든 그냥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물론 할 수 있고 그런 분들 다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게 정말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저희들 이 재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용적인 거를 너무 단순하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특히 뭐 우리는 그래도 재료비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재료비가 없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심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그냥 그냥 와서 연주해주세요. 우리 장소를 마련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부른 데는 우리 이렇게 장소 마련해주고 다 했으니까 너 와서 해. 이런 식의 분위기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도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도 하나 재능인으로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그 아마추어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어떤 재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로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뭐 좀 해달라,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행사들 이런 거 많이 기획하다가 이렇게 그 악기나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무료로 좀 부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대가를 좀 치를 수 있는 기획들을 요즘에는 많이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같이 콜라보를 해서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회를 했을 때도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록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하셔서 도움을 드리는 거 정도, 아니면 전시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떤 걸 알려드리는 것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윤적인 부분을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가는, 또 사회적으로 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말고도 정확하게 일자리 제공형도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그 기업은 계속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유지되어야만이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또 홍보할 거 있어요. 왜 그러세요? 박은원 전 타임에서 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수들이 이렇게 왜 이런 토크쇼 나가거나 나가는 이유가 앨범 홍보하듯이 저도 홍보를 홍보해 주시죠. 네. 아까 얘기했죠. 우영적인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굴도 빨개져서. 네, 저희들이 12월 5일 날 저희들 대대적인 지금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3년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호수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가 맑은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맑은샘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걸 가지고요. 저희들은 기획만 하고요. 주체는 54개 단체의 학부모 연합회에서 주체를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 바자회를 할 겁니다. 저희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다 학생들에 다 돌아갈 것이고요. 한 학교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도 저희들 이번 나갈 건데 학교가 54개 단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에서 저희들 60개 단체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단체가 다 움직였을 때 한 단체당 10명씩 그럼 60개당 600명의 아이들에게 사실은 물론 아이들 중에서 어느 후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 아이들도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라면 사건이 있었죠. 그 형제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사실 저희들도 활동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결식 아동들한테 쌀을 주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정도가 있으면 결식이 안 될 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라면을 주되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이 좋죠. 그럼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끔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전기포트까지 해서,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생리대라든지 속옷 이런 것들, 양발이라든지 아이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0개 단체면 서산시에 있는 600명의 아이들에게 그걸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 호수공원에서 합니다. 네, 정식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네,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저희들 3시까지 딱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시가 함께 움직입시다, 이거. 지금 액션 하는 거 보면 저도 액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아이들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목이 좀 메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말씀인지 좀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12월 5일 호수공원에서 맑은샘 협동조합과 그리고 54개 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죠. 함께하는 그런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마치셔도 되나요? 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는 온통 미국 대선으로 지금 교배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우리의 시선은 글로벌하게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실제로 행동은 지역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사회를 꽉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맑은샘 협동조합 허정선 이사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통통 토크쇼 7회차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통통한 여자 허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